한동안 잠잠하던 초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초미세먼지는 물론 올 가을과 또 겨울 날씨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동안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입니다. 지난 19일에는요, 서울을 기준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수치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위성 영상, 그러니까 미세먼지 영상을 보면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상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외에도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그때 45 마이크로그램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매우 나쁨 기준, 그러니까 76 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10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였던 곳은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충남 등 이쪽 주로 서쪽 지방이었는데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시화단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농도가 평소보다 3 내지 400 수준인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도 했으니까 통상 이제 10월과 11월이 되면 그 여름에 비가 자주 오는 때인데 그때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넉 달 가까이 공기가 깨끗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늘이 뿌얘지니까 걱정이 좀 몰려오더라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다시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계절적인 요인인데요. 가을이 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바람이 약해지고 공기가 안정돼서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에다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또 중국 북쪽의 사막 지역에서 넘어온 황사까지 더해지는데요. 이러한 미세먼지가 서해를 건너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데 그게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잘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또 국내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만나면서 다시 초미세먼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몇 달간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하늘도 깨끗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공기가 맑았던 건가요? 네, 올해를 이제 되돌아보면 코로나 지금 19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봉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교통량 또 어떤 활동 인구, 공장지대 등의 배출량이 적었는데 1월에서 9월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면 매우 좋은 상태거든요. 2017년에서 2019년 같은 기간의 평균 24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25% 정도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 원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데 코로나19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교통량과 공장 가동률이 줄었고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어든 그런 이유인데 또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정책도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특히 전 세계 바다에서 선박들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낮추는 그런 규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배에서 많은 그 미세먼지가 방출이 되는데요. 이런 사업장 질소 산화물 배출 부과금 등 미세먼지 줄이는 정책 효과도 더해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1월과 3월에는 강수량과 동풍이 부는, 그러니까 동해 바다의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부는 날이 많아서 4월에는 특히 맑은 공기가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1월부터 9월까지는 비교적 깨끗한 그런 날씨 원인 또
코로나19의 원인 이런 것들이 더해졌다고 분석이 됩니다. 예. 복합적이었군요. 네. 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또 여기다가 이제 여름철에 비까지 또 많이 오면서 공기가 맑아졌고 또 정책도 한몫을 했다. 예, 한몫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이제 본격화하고 또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어찌됐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 사정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양이 더 크게 기여를 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11월에는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방이 시작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아직도 중국은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서풍의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우리나라 쪽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게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올 겨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지난 겨울에는 아까 1월, 2월, 3월 달 지난 겨울에는 동풍이 자주 불면서 동해 바다에 깨끗한 공기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늘상 있었던 그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겨울을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기상 조건이 바람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올해 올 겨울은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때 이제 겨울철에 북서풍 강한 찬바람이 불면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될 텐데 예. 우리가 겨울철 날씨 특징만 하면 사만 사온 예. 3일 춥고 4일 따뜻한데 요즘에는 겨울철에 사만사미 네. 3일 추우면 찬바람이 불 때는 춥고 따뜻하면 미세먼지 나온다. 따뜻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예. 어김없이 높아지는 네.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방을 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도 더 네, 커질 그렇습니다. 텐데 네네. 자, 북극발 찬 공기가 이런 초미세먼지를 몰아낼 어떤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과 겨울, 봄까지는 대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대기가 건조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데요. 예. 겨울철에는 우리나라가 북쪽에서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계절입니다. 네. 우리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 찬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먼지가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1년 12달 예.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그 발전소, 네. 공장에서 자동차 뭐 이런 교통 부분에서 배출되는 양은 거의 비슷한데 날씨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높냐 낮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자, 올 겨울도 북극에 차갑고 그런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네. 확장해 내려오면 날씨는 춥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네. 반대로 그 찬 바람이 약해지면 어김없이 추위는 누그러진 대신에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농도는 찾아올 수 있겠네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겨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맑은 공기와 포근한 날씨를 같이 누릴 수는 없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 초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날씨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11월의 날씨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11월과 12월, 1월을 석 달간을 달력상 겨울로 봅니다. 지난 그 봄에 올 여름에 대해서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올 여름에 역대급 폭염이 더위가 온다 올 그랬는데 것 같아. 안 그랬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게 장기적인 예측을 단정적으로 예측한 건 좀 어려운데요. 자, 11월은 원래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이러다가 북쪽에서 주기적으로 찬바람이 훅훅 내려오는데 네. 그 찬 공기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첫 추위가 이제 그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게 11월이거든요. 네. 올 11월 역시도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을 때는 비교적 따뜻했다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어김없이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겨울로 이제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략 11월 달 한 달 평균 기온이 한 7도에서 한 8.2도 정도 되거든요. 예. 자, 이러한 평년 수준의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소 약간 낮은 그런 11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거나 네. 건조하고 좀 네. 쌀쌀한 날씨를 보일 네. 거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그럼 겨울 날씨는 어떨까요? 네, 그 전체적인 겨울철의 평균 기온도 평년과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월과 1월, 그러니까 올 겨울철에 평년 수준의 그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역대급의 혹한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장기적인 예측을 볼 때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올겨울 역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어. 이때 겨울철에 찬 공기가 확장해 내려올 때 따뜻한 그 서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다소 많은 양의 눈이 첫 추위가 찾아올 때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올여름 역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그런 그 폭설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겨울 날씨를 예측을 해 주셨는데 이번 겨울은 그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지구 온난화가 지금 문제인데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2018년에 그 엄청난 폭염, 2019년도에 태풍이 7개나 영향을 줬고 맞아요. 예. 올해 최장 54일의 장마, 또 태풍 3개가 연달아서 우리나라를 접근하는 그런 날씨를 보였는데 이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북반구의 북극은 1년 중 가장 추운 예.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북극의 추위가 과거보다 덜 추워졌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북극과 우리나라가 있는 이 중위도와의 기온차가 적어지면서 그 사이에 겨울철에 가로지르는 그 강한 바람,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내려오면서 혹한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 우리가 기억하는 2011년도 겨울에 엄청난 그 혹한이 왔는데, 자, 작년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대신에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 세력이 우세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올해 올겨울 역시도 이제 그 제트 기류가 어떻게 뱀처럼 사행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혹한이냐 비교적 따뜻하냐 결정이 될 텐데 그 지금 현재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평년보다 한 1.5도 가량 낮은데 이 라니냐 현상이 우리는 겨울철에 나타나게 영향을 되면 네. 우리나라는 그 동아시아의 몬순이 강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역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라니냐 현상에 그다음에 그 북극의 어떤 따뜻함, 북극의 얼음이 녹는 그런 네.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올여름 추위는 아주 큰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겨울이지만 좀 지켜봐야 네.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올겨울 미세먼지를 날려줄 추위가 역설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마냥 반갑지만 않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